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가침박달이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달나무, 가침자를 뺀 박달나무는 자작나무과 식물입니다. 자작나무과 식물인데 이 가침박달은 장미과죠. 그래서 이거 가침박달은 박달나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침박달의 요 가침박달은 나무가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하다. 그래서 요 가침박달은 이름에 박달나무라고 하는 박달이 들어가서 가침박달이라고 합니다. 요 가침박달의 특징은 봄에 5월달이 되면 하얀색의 순백색의 흰색 꽃이 피는데, 그 순백색의 흰색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데다가 이 가침박달의 열매는 마치 만두를 빚어 놓은 것처럼 아주 앙증맞고 귀엽고 예쁩니다. 그래서 만두가 생각나는 나무, 그것이 바로 이 가침박달입니다. 이 가침박달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나무의 이름에 박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원래 이 박달이라고 하는 박달나무는 요 박달나무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꽃의 모양이나 열매의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가침박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꽃의 모양이나 열매의 모양이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 가침박달은 장미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미과 꽃의 양성화, 쌍송꽃이 피게 되는 거죠. 꽃 하나하나가 쌍송꽃, 양성화가 피는 데 반해서 박달나무는 이렇게 꽃을 보면은 이렇게 수꽃이 따로 있고 암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가 딴 꽃이 피면서 암수가 한 그루에 피는 그러한 꽃차례를 이루고, 이 꽃차례의 모양이 마치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꼬리꽃차례, 한자로 미상화서라고 하는 꼬리꽃차례에 달리는 것이 박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침박달은 꽃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총상화서라고 하는 술 모양 꽃차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대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꽃대에 꽃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달리게 된다. 이 작은 꽃자루가 있으면서 사방팔방으로 달리는 이러한 꽃차례를 총상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 술모양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얀색의 순백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이 가침박달인데 반해서 박달나무는 꽃의 모양이 전혀 다르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열매의 모양도 또한 마찬가지로 열매 모양도 열매 이삭이 이렇게 달리는데, 이 열매 이삭 속에 씨앗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이 씨앗은 요 열매 조각이라고 하는 실편, 열매 조각에 씨앗이 한 개씩이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박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가침박달은 열매 모양이 이렇게 만두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맛있게 빚어놓은 만두, 맛있는 만두처럼 생긴 이러한 열매의 씨앗은 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열매 모양이나 씨앗의 모습이 가침박달하고 박달나무는 전혀 다르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달나무는 자작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암수 딴 그루의 자작나무과 식물이고, 거기에 비해서 가침박달은 꽃이 쌍송꽃, 양송화가 피는
이건 장미과 식물입니다. 장미과 식물인데 이 꽃은 5월달에 이렇게 순백색의 하얀 꽃이 피는데 꽃의 모양이 참 예쁘죠. 참 예쁘고 또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꽃잎이 5개가 있는데 순백색의 하얀 꽃잎이 5개가 있는데 이 꽃의 지름은 3에서 4cm 정도 되는 요 지름이 3, 4cm 정도 되는 이러한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꽃잎의 아래쪽에 보면 이러한 꽃받침 조각도 또한 5개가 있습니다. 이 꽃받침 조각이 지금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다른 가침박달의 꽃의 꽃받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가침박달 같은 가침박달인데 뒤에 분리자드라고 하는 이렇게 분리자드라고 하는 품종명이 들어간 가침박달 분리자드가 있는데 이 분리자드의 뒤편을 이렇게 꽃의 뒤쪽을 보면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는 것은 가침박달하고 똑같은데 요 뒤에 그 아래쪽에 있는 꽃잎의 요 꽃잎과 요 꽃잎의 아래쪽에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있죠. 이렇게 꽃받침 조각들이 이렇게 5개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가침박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가침박달의 꽃받침 조각도 여기에 이렇게 5개가 있게 됩니다. 5개가 있게 되고 요 꽃에서 요 꽃받침 조각이 달려 있고 꽃잎이 달려 있는 요 가운데 초록색 부분, 요 초록색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 여기에 꽃잎이 있고 여기도 꽃잎이 있고 여기도 꽃잎이 5장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보이죠. 꽃받침 조각이 또 5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의 요 부분, 동그란 요 부분을 우리들은 화반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화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쟁반이라고 하는데 이 꽃쟁반에 수술이 25개가 있고 암술대는 5개가 있습니다. 여기 암술대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암술대가 5개가 있고 수술은 여기도 뭉쳐 있고 여기 이렇게 5군데의 수술이 뭉쳐 있습니다. 이 사진이 좀 산만해서 산만하지 않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자드 꽃을 한번 보면은 요 꽃의 요 가운데에 있는 요 꽃쟁반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초록색의 꽃쟁반에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5개가 붙어 있는데 꽃잎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꽃잎의 아래쪽에 보면 꽃잎의 아래쪽에 이렇게 수술이 붙어 있는데 수술대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수술대가 5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꽃잎에도 마찬가지로 5개의 수술대가 붙어 있고 여기 꽃잎에도 5개 이렇게 해서 5개씩 해서 꽃잎이 5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꽃잎의 수술의 숫자는 25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수술의 숫자는 25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속에 들어있는 암술을 요거를 요쪽으로 떼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요 암술을 5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암술대가 여기 암술대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는데 요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대가 5개가 있는데 암술대 하나에 그 아래쪽에 보면 암술대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2개가 있습니다. 암술대 하나에 씨방이 2개. 여기 암술대 하나에도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2개. 이렇게 해서 2개씩의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을 지금 초록색의 암술대의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심피라고 하는 거죠. 심피. 마음 심자를 쓰는 심피가 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 심피 부분, 심피가 씨앗을 2개를 싸고 있는데 이 씨앗들이 미씨가 들어있는 심피 부분,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들이 이렇게 5개의 암술대 아래에서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달라붙어 있는
이러한 붙어 있는 상태의 씨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씨방들이 나중에 열매가 되면 요 꽃잎이 떨어지고 꽃받침이 떨어진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씨앗이 되겠죠. 열매가 되겠죠. 열매가 되게 되면 열매의 모습은 이렇게 만두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두처럼 동그란 만두, 아주 맛있게 보이는 만두인데 실제로 이 만두의 크기는, 만두 모양의 이 열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요 열매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열매의 길이가 10에서 12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cm 보다가 약간 큰 열매가 달리는데, 이 열매는 나중에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여기 이런 줄이 보이죠. 이러한 줄이 보이는데 이 줄을 우리들은 복봉선이라고 합니다. 복봉선, 이런 선을 따라서 나중에 열매의 껍질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져서 터지게 되는데, 요 터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요 씨앗이 튀어나오게 되죠. 요 씨앗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튀어나오게 되는 열매다 해서 이것을 우리말로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삭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삭과에는 이러한 도드라진 5개에서 6개의 이러한 모서리가 5개가 나타나는데, 이게 6개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능각이라고 하는 능각이라고 하는 모서리가 이렇게 지금 5개가 보이고 있고, 여기에 아까 말했던 복봉선을 따라서 나중에 열매가 다 익으면 갈라져서 터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열매는 보통 8월에서 9월달 8, 9월 달에 열매가 익어서 요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요 씨앗은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12m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cm인데 요 길이가 한 12mm 정도 되는 이러한 반달 모양의 이러한 씨앗이 나오는데, 요 씨앗은 실제로 씨앗은 여기 가운데 있는 진한 갈색의 이 부분이 씨앗이죠. 씨앗이고, 씨앗의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반달 모양의 날개가 달려있다. 날개가 달려있다 하는 이러한 특이한 씨앗. 이 씨앗이 열매 속에서 10개가 들어있습니다. 10개가 들어있어서 10개의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러한 튀어나와서 바람에 날아간다 하는 것이 가침박달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열매의 모습인데, 이 가침박달은 특징이 잎의 특징이 요 아까 박달나무라고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박달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바로 요 줄기에 있죠. 요 줄기에 있는데, 요 줄기가 박달나무처럼 나무의 재질이 목재의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요 나무의 목재를 가지고 우리들은 빨래방망이를 만들죠. 빨래방망이나 다듬이방망이, 또는 이 육모방망이나 홍두깨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되고, 요거를 휘어 가지고 마차에 옛날에 바퀴로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잘 부러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는다 하는 박달나무의 나무와 같이 단단하다 해서, 그래서 요 이름에 박달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달이라고 들어갔는데, 요 가침박달은 잎의 모양이 참 특이하죠. 잎의 모양이 박달나무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달나무는 이렇게 생겼죠. 박달나무는 이렇게 생겨서 요 모양이 마치 달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달걀처럼 생긴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달나무인데, 가침박달은 보면은 요 모양이 길쭉하죠. 길쭉하면서 이렇게
잎의 끝부분에 아래쪽 부분에는 톱니가 없습니다. 여기는 톱니가 없고 여기에서부터 톱니가 나와서 이렇게 톱니들이 잔뜩 많이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침박달이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같은 가침박달들 중에서 다른 박달나무와 구별되는 이것이 바로 잎의 모양인데, 여기 보면 지랄드 가침박달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습니다. 톱니가 없고, 또 윌슨 가침박달이라고 있는데, 이 윌슨 가침박달도 마찬가지로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랄드 가침박달이나 윌슨 가침박달은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가침박달, 이 가침박달은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데 아래쪽 부분에는 톱니가 없다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가침박달과 지랄드, 윌슨 가침박달을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침박달은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가침박달은 이 특징이 또 여기에 있죠. 요것을 바로 여기에 있는 잎자루입니다. 이 잎자루가 보면은 어린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에서 잎이 나오는 잎의 아래쪽에 잎자루가 있는데, 이 길이가 1에서 2cm 정도 되는 이 잎자루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붉은색이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가침박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사진을 다시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침박달은 잎자루의 색깔이 빨간색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랄드 가침박달도 이게 빨간색이 좀 약해졌습니다. 좀 붉은색이 옅어져 있는 상태이고, 윌슨 가침박달은 이 색깔이 흰색에 가까운 초록색이다. 그래서 빨간색이 전혀 없는 상태의 가침박달을 만나면은 이것은 윌슨 가침박달이라고 하고, 우리 가침박달은 새빨간색이고 지랄드 가침박달은 그 중간 정도의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잎자루의 색깔로 가침박달과 또 가침박달 분리자드와 지랄드 가침박달과 윌슨 가침박달. 그래서 윌슨 가침박달은 완전히 잎자루의 색깔이 하얀색이다 하는 이러한 특징으로 이 세 나무는 가침박달 종류들은 잎자루의 색깔로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